문학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문화살롱입니다. 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벌써 중국 내에서 드라마 누적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인기죠. 네. 아직 8회까지밖에 방영이 안 됐는데 이런 거는 그냥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맞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네, 요즘 어딜 가나 송중기 얘기, 또 태양의 후예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전 드라마와 달리 100% 사전 제작, 그리고 또 한중 동시 방영이라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더욱 폭발적인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드라마 자체의 인기나 시청률뿐만 아니라 OST라던가 세트장, 그리고 PPL 상품, 그리고 또 송중기 신드롬이라는 어떤 전 세계 한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태양의 후예를 언급하면서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드라마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 그리고 특히 유럽으로도 이어질 분위기인데요. 현재까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포함해서 한 유럽 지역 19개국에 이례적으로 판매가 됐다고 해요. 네. 향후에 뭐 대장금이나 그런 드라마처럼 중동 지역에서 판매도 좀 기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중동 네. 지역까지 이제 섭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 전체 절반 정도밖에 방영이 되질 않았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극 중에 배경이 되는 곳이 이 촬영지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해요. 그럼요. 저도 눈길이 막 가던데요. 네. 요즘은 드라마가 잘 되면 이 드라마 어디서 찍었지? 해서 그 촬영지가 또 관광지가 되고 막 인기가 그러더라고요. 많아요. 예, 네. 태양의 후예는 어디서 찍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직접 송중기, 송혜교가 러브씬을 펼친 현장에 직접 가보고 싶겠죠. 네. 근데 일단 극중 배경이 되는 곳이 사실 좀 멀리 있어요. 네. 그 극중에 나오는 우르크는 실제로는 없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드라마 속 그 유시진 대위와 강모연이 데이트를 했던 해변, 그 해변은 그리스의 자킨토스라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와. 그동안 한국인들에게는 좀 알려지지 않은 섬이었는데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것이 어딘가요? 라는 문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또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극중 뭐 촬영지가 있다면 직접 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뭐 명동이라던가 동대문, 또 겨울 연가 때는 남이섬을 많이 가곤 했었는데 네. 이제는 좀 강원도로 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라마에 등장했던 송중기 씨의 군부대, 그리고 막사 등이 태백이나 정선의 탄광 지역, 그리고 경기도 파주의 캠프 그리브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선은 얼마 전에 또 원빈 이나영 결혼식으로 한번 떴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고, 이번에 태양의 후예로 인해서 좀 최대 수혜를 입게 된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광공사가 이 강원도 지역에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상품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오는지 네. 잘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국가적인 경제 효과까지 이렇게 태양의 후예가 가져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우리나라표 이 웰메이드 드라마가 더욱더 많이 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네요. 어떤 거요? 그 송중기 씨 군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또 관광 코스로 군부대 체험 이런 게 또 네. 생기는데 네. 가보니까 그런 네. 송중기 씨 같은 대위는 없고 실망감만 괜히 크게 안고 돌아가는 거 네, 아닌가. 현실을 알게 네, 이런 되는. 쓸데없는 걱정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태양의 후예 정말 그 인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영화제죠. 칸 국제영화제 한 5월 정도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영화들이 이번에 경쟁 부분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게 또 관심이죠. 네. 네, 뭐 알다시피 한국 영화가 3년 연속 경쟁 부문 진출에 실패를 했었는데요. 네. 한국 영화가 4년 연속 1억 관객을 돌파하고 뭐 1년에 1000만 영화가 몇 편씩 나오고 가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반면에 상업 영화가 아닌 예술 영화의 설 자리가 좀 없어졌다,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좀 명 감독들이 대거 신작을 내놓으면서 좀 기대를
기대를 해봐도 될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4월 중에 칸 영화제 측에서 공식 부문 경쟁작들 발표를 하는데요. 현재는 그 명감독들의 신작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살펴보면요. 황정민, 각도원, 천우유 주연의 스릴러물 곡성 같은 경우에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곡성은 추격자 또 황해로 한국 영화계 스릴러 붐을 일으켰던 나홍진 감독의 오랜만의 신작인데요. 그렇군요. 한 6년 만의 신작이다 보니까 사실 이 감독 스타일이 워낙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작품 또한 굉장히 잘 빠졌다, 잘 나왔더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나홍진 감독은 데뷔작 추격자로 칸 영화제 공식 부문이었던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한번 초청돼서 좀 신인 감독일 때 영화계 시선을 모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곡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과 또 요즘에 충무로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황정민 씨가 만났다고 해서 더욱더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곡성이 꼭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어떤 명감독님의 작품이 또 기대를 모으고 있나요? 네, 그동안 무수하게 들었던 아가씨라는 작품이 칸 초청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알다시피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죠. 박찬욱 감독은 그동안 헐리우드 영화라던가 해외 영화 아니면 제작을 하면서 한국 영화를 좀처럼 내놓지 않았는데 네. 7년 만에 이제 아가씨란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알다시피 신작을 내놓을 때마다 칸에 초청이 돼서 칸느 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칸에서 감독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아가씨도 칸에 좀 당연하게 진출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네. 되고요. 또 베를린 국제영화제 앞서 기간 동안 전 세계 116개국에 선판매가 됐는데요. 그만큼 박찬욱 감독의 신작을 고대하고 있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상수 감독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번에 신작 또 초청될 수 있을지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아직 홍상수 감독의 신작 제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것도 진출하게 되면 김민희 씨가 지금 정재용 씨와 함께 찍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가씨에도 김민희 씨가 출연했고 홍상수 감독 신작도 김민희 씨 하니까 이 두 작품으로 레드카펫을 서지 않을지 그럴 수 이색적인 있겠네요. 모습도 볼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김민희 씨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확률이 높네요. 그러네요. 네, 2편 정도 기대가 되는데 네. 근데 항상 해외에서 더 주목을 받는 감독 가운데 한 명이죠. 김기덕 감독도 아. 지금 신작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요. 빼놓을 수 없죠. 칸 영화제하고는 이렇게 관계되는 소식이 없나요? 네, 김기덕 감독의 신작이 그물인데요. 네. 이걸 칸에 이제 갈 수 있을지도 이번 관전 포인트인데 남한의 표류에서 고난을 겪는 북한 어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배우 류승범 씨가 출연해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사실 김기덕 감독 하면은요. 칸 영화제보다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좀 거둔 성적들이 많은데요. 네. 피에타로 앞서의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바도 있는데 이번에 좀 칸의 선택을 받길 기대해 보고요.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중국에서 김기덕 감독을 불러서 또 중국 영화 제작에도 나선다고 알려져 있죠. 네, 나홍진 감독, 박찬욱, 김기덕, 홍상수 감독까지 이렇게 네. 기대를 받고 있는 감독님들 라인업만 봐도 기대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국내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화들 이번 칸 영화제에서도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가요계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요계는 걸그룹 춘추 시대다. 정말 이렇게 많아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봄을 맞아서 여심을 노리는 보이그룹들이 대거 오. 컴백한다고 합니다. 네, 조 아나운서가 더 좋아할 소식인데요. 네. CM 블루와 방탄소년단이 4월과 5월에 각각 컴백을 합니다. 네. 먼저 CM 블루는 4월 4일에 6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앨범 타이틀이 블루밍입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그 훈남 그룹답지 않게 이별 노래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네, 그랬어요. 이번에는 봄에 어울리는 그런 달콤한
러브송으로 여심을 사로잡을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5월 2일 날에 스페셜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지난해 청춘 2부작 화양연화 시리즈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시리즈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청춘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5월 7일과 8일에는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여는데요.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CN블루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소년의 모습을 좀 벗어서 남자들이다라는 느낌 물씬 또 느껴지고요. 혹시 남자는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설렜습니다. 네. 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콘서트까지 또 이렇게 큰 체조 경기장에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블락비도 또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블락비의 해외 인기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선공개 곡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합니다. 28일 자정에 새 미니 앨범 수록곡을 선공개하고요. 또 4월에는 새 미니 앨범 발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백에 맞춰서 4월 2일과 3일에 체조 경기장에서 역시 콘서트를 갖는데요.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하는 거여서 멤버들과 팬들 모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상의 무대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이 보이그룹들의 컴백을 기다렸던 수많은 팬들, 네. 예, 봄이어서 설레는 건지 이들이 컴백을 해서 설레는 건지 네, 많이 설레실 모르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그룹들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축구 선수 베컴의 아내로 유명한 분이죠. 빅토리아 베컴의 내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로 방한을 했을까요? 네, 저는 첫 방한인가 했더니 아니고 두 번째 방한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1997년에 스파이스 걸드로 활동할 때 당시 한국 가수로서 한번 찾았었고요. 아. 이번에 19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인으로 변신을 해서 자신의 패션 브랜드 홍보차 방한을 했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네. 여전히 늘씬하고 패셔너블한 모습을 선보였고요. 댄디한 팬츠 차림에 또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굉장히 세련되고 좀 인상적인 그런 역시나 좀 감각이 남다르구나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론칭 기자회견에서요. 아시아 패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시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패션 시장이다라고 중요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요. 걸그룹 멤버로 나도 활동한 경력이 있으니까 K-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K-팝 스타들을 직접 좀 만나볼 기회를 많이 갖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몇몇 가수들과 또 뭐 무대 뒤에서 직접 네.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베컴은 지난 2008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패션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 이제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어떤 걸까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렸는데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그녀는 웃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크하게 했었군요. 네. 컨셉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기사들이 실제로 아. 나왔습니다. 네. 네, 예. 이색적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카메라 기자들이 기대를 충족하지 카메라 못해서 웃어주나 봅니다. 아, 네. 예, 더 매력적인데요. 네. 네. 어. 빅토리아 베컴 역시 세계적인 패셔니스타답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 아이의 엄마라고 하고요. 또 사업가로도 활약하는 모습 정말 멋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살롱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